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대폭락을 말하는 비관론자와 대폭등을 외치는 낙관론자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혼돈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 이후 당신의 자산 운명을 결정할 단 하나의 변수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핫하고 검증된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실현한 실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장의 틈새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성공에는 공통된 핵심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8세 IT 개발자인 김민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주님은 고금리 기조가 시작되던 2024년 말 모두가 관망하면서 숨죽일 때 오히려 과감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민주님의 총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드머니 5천만 원에 신용대출 1억 원을 더하셨죠. 이 돈으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구축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셨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역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파트를 찾아서 갭 투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매매가 3억 원, 전세가 2억 5천만 원으로 실투자금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김포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비교적 여유로웠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해당 지역 전세 가율이 90%까지 치솟았고 매매가가 4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김민주님은 단기간에 수익률 200%를 달성하고 이제 상위 평형대로 갈아타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다음은 45세 공인중개사 박지영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영님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 2025년 10월 정부의 고강도 금융규제 발표 말입니다. 박지영님의 투자금은 현금 5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목표였습니다. 11호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자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박지영님은 이 틈을 노려 급매물을 잡았습니다. 15억 5천만 원짜리 급매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수 직후 규제 시행 여파로 시장의 급매가 소진되면서 주변 시세가 다시 16억 원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박지영님은 단기간에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금 부자에게 규제는 오히려 경쟁을 없애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52세 중소기업 대표 최현우님의 경험입니다. 최현우님은 시장의 심리가 아닌 냉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공을 예측했습니다. 최현우님의 전략은 2026년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할 지역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착공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인천 송도 지역의 분양권에 투자하셨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예측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억 5천만 원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절벽을 예측한 전략이 정확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이들의 사례에서 보듯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시장의 배경에는 대폭락과 대폭등을 밀고 당기는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변수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멈춰 세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고 2억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고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실제로 10월 16일 규제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시행 전 대비 78.9% 급감했습니다. 이는 현금 동원력이 없는 실수요층과 투자 수요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대폭락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변수입니다. 규제의 냉각 속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상승론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은 내년 2026년 기준금리가 2.25% 수준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 잠재적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규제가 풀리는 순간 시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이창용 한 총재의 발언처럼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인하 방향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변수입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대폭 등론이 더욱 힘을 얻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000호 수준으로 2025년 대비 약 49% 급감이 예상됩니다. 이 극심한 공급 부족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전세 가율을 끌어올리고 결국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KB국민은행 주간 전세 가율이 2025년 11월 현재 51.3%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르단 하나의 변수는 바로 규제가 걷어내는 유동성입니다.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을 외치지만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매수자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금 부자의 규제 무풍지대와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규제 감옥으로 극명하게 양극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3분법 실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금 계획입니다. 대출 한도를 뛰어넘는 DSR 우회 전략. 2025년 6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DSR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DSR 총 부채 원리 금 상환 비율 계산은 필수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줄었으므로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비아파트나 소형주택 등 대출 규제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 지역 내 청약을 노릴 경우 중도금, 잔금 대출 한도 축소에 대비해 자력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예비 계획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입지 선정입니다. 규제와 비싸서 멈춘 수도권과 달리 2025년 11월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원한다면 수도권 규제 지역 외곽, 파주, 이천 등의 풍선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핵심 재건축 재개발 매물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전략입니다. 극심한 공급 부족 시대의 희소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셋째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강력한 규제 때문에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심리적 최저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2026년 공급 절벽이라는 물리적 상승 요인이 시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0월 매매 전망 지수가 전국 105.7, 서울 124.4로 여전히 높습니다. 규제가 풀리기 전에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지금이 기회를 포착해야 할 공급 절벽 직전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정확한 정보와 정책, 그리고 타이밍을 읽어내는 지식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한 것처럼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을 외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의 균형점을 정확히 찾아 자금 계획과 입지를 전략적으로 짠다면 김민주님이나 박지영님처럼 이 혼돈 속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슈퍼사이클 진입이라는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